여러분은 게임 해보셨나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경주 게임에 빠져서 정신없이 게임을 했는데요. 이 캐릭터. 얘도 제가 열심히 했던 게임 캐릭터,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재미있어서이죠. 그럼 일도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정살롱TV의 장유정입니다. 몰입이라는 책을 쓴 칙센트 미야이는 게임이 즐거운 이유를 세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게임 같은 경우는 1등을 해야 된다는, 반드시 1등을 하면 금 트로피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고요. 제 친구가 많이 했던 게임은 용을 죽이면 공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뛰어넘을 것 같은 장애물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게임 같은 경우에 50cc, 100cc, 150cc, 200cc 이렇게 cc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50cc 때는 1등 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똑같은 코스라도 100cc가 되면 약간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운전 스킬도 좀 달라지고 옆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의 스킬도 되게 업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걸 좀 업해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참 제가 하면서도 참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을 만한, 하지만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이 결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게임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코스별로 다 다른 모양의 트로피를 줘요. 그 트로피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트로피를 한번은 싹 모아보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게임에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 게임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중독이 될 정도라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일에 접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일에는 첫 번째 요소인 명확한 동기부여가 있나요? 회사에서 동기부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적 동기, 두 번째는 내적 동기. 첫 번째 외적 동기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월급이라던가 승진, 칭찬, 인정,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적 동기라고 하면 자기 개발이나 내 실력 성장 또는 인격의 성장 같은 거,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내적 성장일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외적 동기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외적 동기인 월급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내 통제권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고 내가 거기에도 저항할 수 있는 내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동기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정해놓은 동기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정했다는 뿌듯함과 그리고 내가 결정했다는 내 결정권이 섞이면서 굉장히 자기 동기부여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는 보고서를 일주일 만에 다 완성을 했다면 내가 이번에는 한 4일 만에 완성을 해보겠어. 물론 팀장님께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한 4일 만에 이걸 다 맞춰보겠어 라는 혼자의 어떤 동기부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4일 만에 못 만들면 5일 만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약간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쉬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회사에 가는 게 굉장히 지겨워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회사에 앉아있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랬을 때 내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어려운 장애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경주 게임으로 하면 50cc에서 바로 200cc로 가면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0에서 100cc 정도로 가는 정도의 어떤 장애물을 나 스스로 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낮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콜센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콜센터 업무가 악성 민원을 받는 곳이 아니라면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걸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이 내가 지금 2분이 걸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1분 만에 단축을 해볼 거야. 어떤 상담은 5분이 걸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 방법을 바꿔서 3분으로 쳐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도전거리를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4분이 걸리기, 5분 걸렸던 게 어떤 날은 4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시도했는데 잘못해서 6분이 걸리기도 하면 이 부분은 시도해서 틀렸어. 또 수정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별로 지루할 틈이, 똑같은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겨울 틈이 없이 굉장히 재밌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장애 요소는 나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이 지금 너무 쉽거나 아니면 너무 단조롭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장애 요소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더 하나를 더 해보는 겁니다. 아주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보시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보상입니다. 사실 지금 회사에서 주는 보상은 월급이나 승진과 같은 게 전부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여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보상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고서를 4일 만에 다 쓰기로 했는데 4일 만에 다 썼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했던 립스틱을 선물을 한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치킨을 먹는다던가 같이 본인이 스스로 정한 보상을 반드시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은 이 보상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보고서를 4일 만에 일주일 동안 썼던 보고서를 4일 만에 다 썼어요. 근데 쓰고 보니까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기로 했던 립스틱은 안 사야 될 것 같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엔 룰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달성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버리시면 다시 재미가 없어지고 다시 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던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약속한 그 보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들, 여러분 스스로 설정해 놓은 목표들에 자꾸 보상을 주게 되면 우리 뇌는 새로운 어떤 게 들어와서 새로운 걸 도전을 해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구나, 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생각 시스템이 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회사에서 갑자기 내가 하던 업무가 아닌 어려운 업무가 한 번씩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반항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는 했지만 너무 두렵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계속 뭔가 나 혼자 나름대로 계속 뭔가 수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성장을 시켜놨다면 이게 이미 우리 뇌에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업무가 와도 한번 해볼까? 라는 띄워놓고 싶은 장애물로 여겨지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 뇌에서 재밌게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사실 게임이라는 건 보기엔 유치하고 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게임에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놀이와 유의가 가장 본능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게임의 원리입니다. 사실 게임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게 되면 뭔가를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사실 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직을 하는 것, 승진을 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 또는 이사를 하는 것,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은 게임으로 따지면 새로운 레벨로의 도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에서 만나는 모든 레벨들을 다 이기지는 않지요. 때로는 레벨에서 fail이라는 단어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실패라는 단어는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삶과 게임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도 게임처럼 분명히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보다 약간 더 높은 장애물을 하나, 내가 뛰어넘을 만한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 이 세 가지를 나 스스로 결정함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가장 멀쩡한 시간 9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일을 재미없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본능에 충실한 게임처럼 즐거운 일을 하실 건가요?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퇴근하시면서 마음은 그대로 회사에 두고 나온 건 아니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던지 마음 잘 챙기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유전살롱에 남겨주세요.